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2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전환하거나 불참을 선언하고 행사 자체도 당초 계획보다 하루 줄어드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들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CES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야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CES 2022 신설 분야의 생생한 후기, 핵심만 쏙쏙 전해드릴게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푸드테크였습니다. 푸드테크 하면 고기를 쓰지 않고 고기 맛이 나게 하는 대체육부터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푸드테크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저렴하게 음식을 배달하고 서빙할지, 어떻게 하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을 쉽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한국의 비욘드 허니컴은 어떻게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비욘드 허니컴은 AI 셰프 솔루션을 통해 로봇이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푸드 센서가 유명 레시피의 음식 조리 과정을 분자 단위로 학습하고 쿠킹 로봇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셰프의 맛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방식이에요. 비욘드 허니컴은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레시피를 AI 셰프 솔루션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욘드 허니컴은 이 기술을 호텔이나 레스토랑, 스마트시티, 구내 식당에 적용할 계획이래요. 이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비싼 돈을 내고 파인다이닝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유명 셰프의 음식을 쉽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요카이 익스프레스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자판기를, 올트포크는 원하는 음식 레시피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식자재를 장바구니에 담아주는 기술을 가져와 음식을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또 흙과 빛 없이도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푸드테크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LG전자의 티윤이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베어 로보틱스는 음식을 배달하고 서빙하는 데 드는 수고를 줄일 솔루션을 들고 왔어요. 베어 로보틱스의 대표 상품 서비는 자율주행을 통해 식당의 주방에서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음식을 전달하죠. 자율주행 로봇이 서빙을 대신해준다면 어딘가에 걸려 서버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식당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더 저렴한 가격에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K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푸드테크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동물성 성분을 넣지 않는 대체육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SK는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기조하에 대체육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핫도그와 대체육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 썸도 직접 대체육 아이스크림을 맛봤는데요. 뜨거운 라스베이거스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론 스페이스 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3,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향후 15년간 시장이 3배 이상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CES 2022에 여러 기업이 우주항공 기술을 들고 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시에라 스페이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시에라 스페이스는 자율주행 우주 왕복선 드림 체이서의 실제 크기와 똑같은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드림 체이서는 15번에서 30번까지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비행기처럼 부드럽게 입착륙이 가능한 덕에 민감한 장비들을 실험하려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타지 않아도 돼서 매번 6톤에 가까운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운송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죠. 기존의 우주항공 산업 기술을 내놓지 않던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스페이스 테크를 가져왔어요. 가전기업의 대표격인 소니가 그 예인데요. 소니는 이번 CES에서 나노위성, 스타파이어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인 소니의 광학 기술로 만들어진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촬영용 위성이에요. 날개를 제외한 몸체는 방송용 카메라보다도 그 크기가 작다고 해요. 소니는 올해 안에 스타파이어를 우주로 쏘아보낼 계획이에요. 한국의 IT 기업인 한컴도 지구 관측 위성 세종 1호를 공개했는데요. 세종 1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협력해 올 6월 발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NFT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그야말로 NFT 돌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핫하다는 테크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NFT 혹은 NFT를 포함한 메타버스 사업 계획을 내놨어요. 하지만 아직은 NFT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NFT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기도, 또 다른 누군가는 NFT가 21세기 초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CES의 NFT 카테고리가 신설됐습니다.
되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요. NFT 카테고리의 대표 기업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 아토믹폼, 블록파티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부스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다기보단 NFT 작품들을 전시해놓은 게 전부였기 때문인 듯해요. CES 주관사에서 진행한 NFT 컨퍼런스에서도 NFT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NFT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소개했어요. NFT를 통해 아티스트들이 판매처를 찾고 자산 가치, 특히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오히려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NFT 전문 기업이 아니라 전자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IT 기업인 한컴이었어요. 삼성전자는 NFT 작품을 보거나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탑재된 TV를 출시했고요. LG전자 역시 NFT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TV를 선보였어요. 한컴도 NFT 관련 기술인 아로나와물을 전시했는데요. 특히 금거래의 한계를 극복한 금 NFT를 출시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거래는 현물 거래를 바탕으로 이뤄져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금 파생 상품이 출시됐지만 현물로 바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컴의 아로나와물은 금 구매자에게 NFT를 지급해 구매 여부를 인증해주고 구매자가 원하면 언제든 NFT를 금 현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의 NFT 거래가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아로나와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셈이죠. 이번 CES에서는 NFT의 명확한 사업 모델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지만 앞으로 NFT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서울경제 썸과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ES 2022에 갓 데뷔한 산업들의 핵심만 속속 골라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들이 현실이 될 미래 그려지시나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